자, 오늘은 어휘의 유형과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는요, 어휘의 유형과 관계를 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휘가 뭔가요? 어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죠. 어떤 일정한 범위 안에서 쓰이는 단어의 수요. 한마디로 어휘하면 낱말, 단어 이런 것들을 어휘라고 합니다. 자, 이 글은 바로 이런 어휘의 유형과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쓴 설명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예시적인 글이 되겠고요. 주제는 어휘의 유형과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 그래서 어휘를 많이 알수록 우리가 풍부한 언어 생활을 할 수가 있죠. 자, 우선 처음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86쪽 첫 번째 줄부터 188쪽 다섯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한 유형이 있고 서로 관련은 맺고 있는 어휘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형식 단락을 보면요. 다양한 유형의 어휘가 쓰인 대화의 예가 나와 있어요. 바로 187쪽 일곱 번째 줄까지죠.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때? 내 생각은 나랑 선거 운동을 같이 할 마음이 있어. 자, 이 마음이라는 거는 다른 언어 영향을 받지 않은 지 아주 오랫동안 써온 어휘. 그런 어휘들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고유의 언어죠. 그래서 고유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느냐? 한마디로 나를 우리 학교 학생의 짱으로 만들어줄 의향이 있냐고. 자, 짱이라는 말은 우두머리라는 다른 단어가 있죠. 그런데 짱은 한마디로 통속적으로 쓰이는 저속한 말.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합니까? 속어라고 합니다. 짱은 속어. 우두머리죠, 사실은. 자, 의향이라는 거는 지금 마음이라는 말을 대체해서 쓰인 말이죠. 그래서 두 개의 말의 관계는 유의어가 되겠죠. 그래서 마음과 의향은 유의어가 됩니다. 그 다음 쭉 내려오다 보면 우리 학교의 프레지던트, 이거 외국의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외국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 대통령 또는 클럽의 회장. 그러니까 날 회장으로 만들어줄 마음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선대위, 선본 이런 단어가 있죠. 이거는 사실은 전문어죠.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어, 이런 거는 전문어가 되겠습니다. 특정 집단에서 쓰는 말이죠. 그러면서 또 줄임말이 되죠. 선거대책위원회, 선거본부, 줄임말이 되겠고 전문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쭉 내려오면은요, 팀워크. 자, 팀워크. 이거는 외국의 말이 우리말처럼 굳어져 사용된, 즉 외래어가 되죠. 외래어. 이런 외래어가 밑에도 또 있죠. 자, 협동 같은 건 한자가 되겠고 의향도 한자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고유어, 한자어, 외국어, 외래어, 전문어 이런 것들을 우리 여기까지는 공부해 봤죠. 그 다음에 자, 둘 이상의 단어가 서로 짝을 이루어 반대되는 뜻을 가진 반의어가 있는데요. 뜨겁다와 차갑다의 관계가 반의 관계에 있고 그런 언어를 반의어라고 하죠. 그 다음에 186쪽 15번째 줄에 똑 부러지다 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는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단어들의 의미만으로는 전체의 의미를 알 수 없고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말,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관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 부러지다는 원래 어떤 것이 이거 똑 부러졌네 하고 부러졌을 때는 관용어가 아니죠. 근데 너야 말 한번 참 똑 부러지게 한다 했을 때 똑 부러지다는 거는 두동강이 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말이나 행동 따위를 확실하고 단호하게 하다,
이렇게 쓰였으면 이것이 관용어가 되겠습니다. 관용적 표현에는 또 속담이 있죠. 예로부터 민간에 전해져 오면서 널리 사용되어 온 짧은 말을 우리 속담이라고 하는데, 관용어나 속담은 관용 표현이라고 하죠. 관용 표현.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거는 원래는 쉬운 일도 협동하면 훨씬 낫다라는 우리말의 속담이 되죠. 관용적 표현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그 외래어의 팀웍, 앙케이트 이런 것이 있죠. 바로 외국의 말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우리말에 일부러 수용된 어휘들을 외래어라고 하죠. 이런 예로 뭐가 있어요? 빵이라는 말은 사실은 뭡니까? 빵이라는 말은 원래는 포르투갈어죠. 이것이 일본으로 넘어오면서, 빵은 포르투갈어로 판이에요. 판인데 이것이 일본으로 넘어오면서 빵으로 됐고,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온 말이죠. 외국의 말이 우리말처럼 쓰이는 것이 외래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187쪽 두 번째, 참사리. 이거는 사실은 웰빙이라는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단어 주어법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말, 즉 새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이어라는 게 뭐냐? 어떤 말에 포함되는 단어, 상하관계에 있는 거죠. 무용이나 음악은 예술보다 밑에 있죠. 그래서 무용이나 음악은 하이어, 예술은 상이어가 되겠죠. 자, 기악도 음악의 하이어가 되고 음악은 기악의 상이어가 되죠. 관악은 다시 또 기악의 하이어가 됩니다. 그러면 기악의 관악의 뭐가 되냐? 이거는 상이어가 되겠죠. 자, 아까 한 거 우리 교과서에서 한번 볼까요? 전략, 이거는 한자어가 되겠고요. 추진력도 한자어가 되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 이거는 두 단어가 반의어, 이거 반의어가 되죠. 반의어. 그 다음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지 않을까. 이게 뭐가 됩니까? 바로 속담이죠. 관용 표현. 그 다음에 앙케이트는 외국에서 쓰는 말이 우리말처럼 쓰인 외래어가 되죠. 웰빙도 사실은 외국어도 될 수 있고 외래어도 되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참살이라는 새로운 말을 우리가 사용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위에 보면은 똑 부러지다 라는 말이 있죠. 그죠? 여기 보면 똑 부러진 맛이 있다. 이거는 뭐냐? 관용어라 그랬죠. 제3의 뜻으로 굳어져서 사용되는 거. 자, 그 다음 187쪽 8번째 줄부터 16번째 줄, 다양한 어휘의 종류. 우리 앞에서 한 이야기를 좀 풀어서 쓴 말이죠. 마음은 한자어로 쓸 수 없지만 그래서 이걸 고유어라고 하죠. 의향은 한자로 쓴다. 그래서 요거는 한자어가 되죠. 의향은 한자어, 이거는 고유어가 되죠. 그런데 마음과 의향은 유의어, 비슷한 말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팀워크나 앙케이트는 우리말의 일부처럼 굳어져서 사용되어 있는 외국의 말인데 우리말처럼 굳어져서 사용된다. 그래서 외래어가 되죠. 그 다음에 참사리는 새롭게 만들어진 말, 새 말이 되겠죠. 새롭게 조어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말. 왜 새말이냐? 바로 웰빙이라는 외국의 말, 이거를 새롭게 만들어진 어휘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생소하게 느껴지도 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187쪽 15번째 줄에 16번째 줄에 단어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뜻이 만들어진 표현이다. 이거는 관용 표현이 되는데요. 어떻게 이것이 관용 표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요거죠. 똑 부러지다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단어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뜻이 만들어진 표현이다. 그래서 이거 관용 표현이죠. 관용 표현. 관용 표현에는 관용 표현, 이렇게 속담과
요거는 관용어죠. 요거는 관용어, 요거는 관용어, 요거는 속담. 그래서 이 속담과 관용어를 합쳐서 관용 표현이라고 하죠. 관용 표현. 그 다음에 어떠한 어휘는 서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포함되어 있다. 요까지 내용이 뭘까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단어들에 관한 얘기죠. 마음과 의향은 의미가 다르지만 유사한. 그래서 유의어라고 했고요. 차갑다와 뜨겁다는 무슨 관계라고 얘기했습니까? 반대말. 그래서 반의 관계. 그 다음에 문학은 산문과 운문을 모두 포괄한다. 그래서 문학은 산문과 운문의 상의어가 되죠. 상위어. 그럼 얘네들은 뭐야? 하위. 이 발음을 잘 해야 됩니다. 상위어, 하위어. 그래서 이런 관계는 상하관계에 있다 그랬죠. 자, 예술에는 문학과 미술, 음악 등이 있다. 그럼 얘는 바로 하위 관계가 되겠고 예술은 상위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 되겠죠. 자, 이렇듯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것들에는 일정한 유형이 있다. 그것들은 뭘까요? 한자어라든지 고유어라든지 외래어 등 뭐 이런 언어들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밀접한 관련은 아까 했죠. 무슨 관계? 반의 관계 또는 유의 관계 또는 상하 관계 등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것들이 자, 요 부분이요. 우리가 쓴 어휘들의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다면 어떤 종류의 어휘가 어떤 모습으로 저장되어 있을까요? 하고 어휘의 종류와 관계에 대한 의문점, 물음표를 했죠? 묻고 있는 거죠? 의문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글의 처음 부분이죠. 그래서 일정한 유형이 어휘들에게는 있고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는 어휘들이다 라는 것이 우리 처음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